폴란드 수출형 경공격기죠. FA-50 GF1호기의 출고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각국들이 안보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한국산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FA-50 경공격기를 대량 도입하는 등 군사력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군비 증강 현황과 배경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손한별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폴란드의 군비 확충 현황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맺으면서 폴란드가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작년 12월에 한국의 K2 전차하고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인도되는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기, 다련장 로켓인 천무 288문을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수출 규모는 약 1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바로 이번 주에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이 방한하면서 이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도 커졌습니다. 폴란드가 그야말로 이 방산업계의 큰 손이 되었는데 한국에 무기만 사들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2011년부터 현대화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또 2022년까지 기술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면서는 국방 예산의 27.8%를 현대화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최근 2035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현대화 계획에서는 미국의 F-35A, 에이브람스 전차, 무인 항공기, 그리고 사이버 능력 등의 전력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미 이 폴란드는 나토 지상군의 핵심 전력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방비는 2022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2%인 134억 달러 수준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2022년 3월에는 이 국토방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군대 규모를 현재 11만 4천여 명에서 2035년까지 약 30만 명으로 확대하고요. 국방 예산을 GDP 대비 3%로 올릴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방장관은 모든 나토 회원국 중에 가장 강력한 지상군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폴란드는 유럽 국가들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선 지리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안보 위협을 그만큼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폴란드는 러시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거든요. 작년 말 실제로 러시아의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려던 우크라이나의 방공미사일이 폴란드 영토에 떨어져서 2명의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폴란드는 이미 유럽의 군사작전이나 원조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이 차드 분쟁에 투입한 군대 중에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했고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특수부대인 그롬은 최정예 엘리트 부대로 명성이 높습니다.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그 다음 표적은 바로 폴란드가 될 것임을 대비해서 폴란드군은 군을 현대화하고 병력을 증강하기로 결정했고요. 제이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하면서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폴란드를 이미 지원했던 미그 29 8대를 포함해서 보유 중인 모든 미그기를 전달하겠다라고 약속했고요. 폴란드는 또 서방 국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무기를 지원해야 된다고 촉구해 왔습니다. 독일에게는 레오파드 2 전차 재수출 허가를 촉구하고 이런 폴란드의 적극적인 역할로 인해서 캐나다, 포르투갈,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국가들의 지원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폴란드가 최근 자국 영토 안에 미군 영구 주둔기지를 설치했죠. 네, 맞습니다. 지난 3월입니다. 미군이 폴란드 포즈난에 영구 주둔기지를 설치했습니다. 이 미 육군 제5군단의 폴란드 본부인데요. 나토 동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군 병력에 대한 지휘를 맡을 것으로 알려지고요. 이 캠프 코시우스코 기지에 상수하는 이 현역 병력과 직원 약 150여 명이 폴란드 전역에 있는 미군에게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것은 2018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것이었는데요. 폴란드는 미군이 자국에 영구 주둔할 경우에 20억 달러, 약 2조 2,500억 원 정도의 부담을 약속했고요. 또 당시에 이 기지 명칭을 트럼프 요새다라고 명명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폴란드에 파견된 미군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는 약 4,500명 수준이었는데 전쟁 이후에 추가 파병을 통해서 미군을 포함한 나토군이 11,600명 정도로 확대됐습니다. 이 폴란드 대통령과 외구 당국자들은 미군의 주둔 확대 결정이 이 폴란드 정부가 오랜 협상 끝에 얻어낸 성공이다라면서 또 러시아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폴란드가요, 이렇게 안보 문제에 힘을 쏟는 그 역사적 배경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폴란드는 국력이 약해진 18세기부터 이 서쪽에는 프로이센이 있었고 남쪽에는 합스부르크 제국이 있었고요. 동쪽에는 러시아가 있었는데 이 잦은 침략과 고통을 당해왔고요. 1795년부터 약 123년간 이들 주변 3국에 의해서 분할되면서 나라 자체가 소멸되기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에 독립국가를 재건하긴 했지만 2차 세계대전 다시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협정에 따라서 분할 통치되어야 됐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소련의 영향력에 강제 편입된 바 있습니다. 또 소련의 붕괴 이후에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는데 1999년에는 나토에 가입했고요. 2004년에 EU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의 동유럽 이 서진 전략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전략적 이해 지역이고요. 또 교두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탈냉전 이후에 나토와 러시아가 대화를 계속하면서도 폴란드에 대한 영향력 경쟁을 계속해왔죠. 미국은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미사일 방어 기지를 구축했고요. 폴란드는 루마니아 또 발틱 3국과 함께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자국 영토의 방어를 확실히 담보해달라는 것을 나토에 요구해 왔습니다. 정리해보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국가가 소멸된 아픈 경험이 있었고 현재는 나토와 러시아의 이 영향력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폴란드는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손한별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